물리학과 측정 1단원 내용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나무의 높이를 구할 건데요. 나무의 높이를 줄자를 들고 직접 재는 게 아니고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올려다 봤을 때에 다른 물리량을 측정해서 높이를 추정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변하고 높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탄젠트를 쓰겠다. 그래서 발 밑에서부터 올려다 보아지는 각도를 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요 사람을 점으로 봤기 때문에 간주할 수 있는 거겠죠.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시선 높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면 사실 25도라는 각도를 재기는 좀 어려운데 요렇게 잰다면 모를까? 그 조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측정 방법을 이용을 하면 이 풀이에서 보듯이 삼각비를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세타이고 A, B, C 있을 때 A분의 B는 코사인 세타, B분의 C는 탄젠트 세타, A분의 C가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되는 삼각비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50m분의 h다. 그럼 h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이제 25도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탄젠트 25도는 요거는 이제 계산기를 사용을 할 거고요. 25도를 집어넣을 때 계산기를 사용해서 값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는 요 디그리, 요 단위를 잘 확인해서 써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유효 숫자가 3개, 여기도 유효 숫자가 3개 이렇게 나오니까 23.3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이 측정이라는 걸 대하기 위해서 모형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첫 번째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으로 모형화를 했고 직각삼각형으로 모형화를 할 때는 처음부터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사용하겠다라는 게 의도가 된 거여서 탄젠트 함수를 사용하겠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탄젠트 함수를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탄젠트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게 0의 1번, 0의 2번 정보들이 필요해지고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그때 가서야 세울 수 있게 돼서 이 방정식이 등장을 하고 이 방정식이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사전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계산기를 쓰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를 접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 뭔지 요거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저 구하라고 한 걸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면 좋을까가 먼저 나와야 되고 뭘 사용하기 이 이제 목적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탄젠트 함수를 쓰려면 가정해야 되는 것 간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막 이런 걸 고민하고 있으면 지금 안 풀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그리고 이 사람은 점인 상태이고 여기서 올려다 본 그런 내용이고 이런 걸 가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정식 들어가 주고 혹은 함수나 부동식 이런 수학식 들어가 주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딱 계산기로 답 내면 되는 그런 문제이다. 1-1번 풀어봤고요.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차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V는 AT라는 공식은 가속도라고 하는 이 물리량의 정의가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분의 이렇게 정의가 되는 애기 때문에 델타 V를 AT라고 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정의로부터 나오는 이런 공식이기 때문에 이미 이상하지 않은데 그래도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다고 치고 이 문제가 차원적으로 올바른지에 대한 걸 따지고 싶은데 V는 T분의 L 차원, 시간분의 길이의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AT는 A가 길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눴고 T가 시간의 차원이기 때문에 곱하면 이렇게 돼서 좌변의 차원과 우변의 차원이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차원이 그 등식에서 성립을 해야지 이런 공식 자체가 등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등식의 필요 조건. 좌변과 우변의 숫자만 맞는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고 어, 차원도 맞아야 된다. 단위가 맞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1-3번 풀어보겠습니다. 지수 법칙을 분석해 봅시다. 반지름이 r인 원 둘레를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이는 입자의 가속도 a가 r의 n제곱과 v의 m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자.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 식이에요. n과 m의 값을 결정하고 가속도의 가장 간단한 수식 형태를 써보아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에서 n이랑 m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 결정해? 갑자기 공식을 외워? 공식을 외우면 참 쉽게 풀릴 것 같은데 공식이라고 하는 걸 지금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과 같이 차원 검증을 해야 됩니다. A가 길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눈 이런 차원이고요. K는 지금 상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무차원이고 그 다음에 길이의 n제곱 그 다음에 얘는 길이 나누기 시간의 m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L은 L끼리 전개했고 T는 T끼리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얘가 3의 5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문제. 만약에 3의 세제곱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뭐 6이야? 아니야. 3에 3, 3은 9. 이렇게 되는 거고요. 3에 2에 3분의 1승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3에 3분의 2승. 이렇게 이제 곱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하기로 가는 거죠. 만약에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27, 9 이렇게 되니까 여기 3 이렇게 남았고 3분의 1인데 이런 계산을 2 빼기 3 해서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써서 요거 이제 답으로 도출해내는 이런 지수 정리가 있단 말이죠. 요런 걸 이제 이용하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어려운 이유는 물리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수학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복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L을 기준으로 해서 N이랑 M을 지수 법칙으로 이렇게 이제 묶었어요. 그러면 L이랑 T가 무슨 관계가 있는 애들이 아닐 거기 때문에 L은 L끼리 똑같아야 돼서 여기 N 플러스 M이 1이 되고 M은 2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야 되니까 이 방정식 풀려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n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얘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걸 이제 다시 쓰게 되면 n이랑 m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쓴 거잖아요. a가 다음과 같다. a를 다시 썼더니 이렇게 나온다. 근데 얘가 지금 4.4에서 나오는 구심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4.4절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지금 이런 걸 이렇게까지 씨름할 필요 없이 당연히 a는 r분의 v제곱이니까 여기다가 2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쓰면 그냥 끝나.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학기를 대하면서 물리 공식을 좀 많이 암기를 하면 훨씬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다. 그렇지만 어쨌든 차원 검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연습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가 과속을 하고 있는가? 이제 1-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한 속력이 75마일 per h.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38m/s의 속력으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한 속력을 초과하였는가? 초과했는가? 아니 지금 얘랑 얘가 단위가 다른데? 그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지? 얘랑 얘의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어요. 단위 환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가 기준이니까 기준을 그대로 두고 지금 달리고 있는 속력을 기준 단위계에 맞춰보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의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식이 38m per second 대 38m per second 대 일단 미터를 마일로 환산하고 싶어서 1마일이 1609m라는 걸 썼어요. 그럼 미터랑 미터가 약분되고 마일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S를 H로 바꾸고 싶은데 60초가 1분이고 60초가 1분이에요. 60초를 왜 위에다 썼어요? 얘랑 밑에 있는 S랑 약분하려고. 그리고 60분이 다시 1시간이어서 분도 없어지고 요 이제 마일 퍼 H 마일 퍼 아워만 남아서 나머지 것들 이제 숫자는 계산을 해주면 계산기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유 숫자 3개 유 숫자 3개 그래서 얘도 유 숫자 3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고요. 계산하면 당연히 딱 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처리를 했고 마일 퍼 H인데 기준이 이거였으니까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의 속력을 그러면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타내어라. 그럼 얘를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나타냈어도 되는데요. 그죠? 38m per sec 곱하기 얼마 해야 되는 거야? 1분 60초 60분 1시간 하는 건 똑같은데 미터가 킬로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1킬로미터 1000미터 이렇게 써줘야 약분 이렇게 돼서 킬로미터 퍼 아워가 남는 거죠. 그럼 이제 38 곱하기 3600 이렇게 하면 되겠다. 38 3600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마일 처음에 이제 기준값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환산을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켰어요. 38 곱하기 3600 해보겠습니다. 136800 136800 그럼 이게 답이 지금 136800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나왔는데 유 숫자 3개 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개까지 쓰려고 반올림해서 이렇게 나온다. 틀렸네.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틀렸지? 1000을 안 나눠줬구나. 그래서 1000을 나눠줘요. 그러면 136.800이니까 반올림하면 137 km per hour 이렇게 나오겠다. 그렇습니다. 환산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해본 그런 문제였어요.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기준에 대해서. 평생 동안의 호흡 이제 1-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간의 수명을 70년이라고 추정을 해보자. 사람의 분당 평균 호흡 횟수를 생각해보자. 분당? 분당 평균 호흡 횟수를 분당 10번 그러면 한 번 호흡하는데 6초?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1년이라는 시간을 그 분당 10번이라고 했으니까 분으로 환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런 동작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분당 평균 호흡 횟수를 생각할 거니까 호흡 횟수를 분당 10번이면 몇 분 동안 살고 있냐라는 걸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70년이 몇 분에 해당하냐라는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70년이 몇 분에 해당하냐. 근데 1년에 이만큼이니까 70년이면 이만큼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럼 1년에 이만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라는 걸 위에서 계산한 거예요. 1년, 1년은 대략 400일? 365잖아. 계산기 쓸 건데 365잖아. 근데 지금 뭐 하라 그랬냐면 대충 어림하라. 대충 어림하라. 그래가지고 엄청 대충 구했어요. 대충 400일 정도.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 24시간이잖아. 24시간. 근데 또 틀렸어. 왜 이렇게 해도 되냐면 지금 어림만 할 거니까. 어림을 한다는 거는 여기다 숫자, 유숫자 곱하기 10의 n승. 그래서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 앞에 대략 어떤 숫자가 붙는지 정도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24인 것보다 25인 게 이게 100의 약수니까 나누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쓰고 있어요. 여기도 365 안 쓰고 이런 숫자를 쓰고 있고. 근데 막 어렵지 않은 숫자니까 이 정도는 계산기 어차피 쓸 거면 그냥 실질적인 숫자를 써도 돼요. 근데 계산기가 없을 때에 대충 이제 얼마인지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425 이런 정도로. 그래서 스케치를 하는 거죠.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의 범위가 이 정도 안에서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으려고 어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처음 보면 되게 납득이 안 갈 수 있어. 365인데 왜 400이라고 쓰는 거야? 24인데 왜 25라고 쓰는 거야? 근데 우리 유효숫자에서 다 반올림하는 거 봤잖아요. 원래 측정값이라는 건 그냥 다 오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측정값이라고 생각하고 유효숫자가 하나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 값을 넣어주고 요것들을 이제 단위를 이어, day, h, 어? 그러면 얘가 빨간 데가 여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 밑에 와 있어야지. 요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들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이걸 하면 이렇게 나오냐? 아, 나오는구나. 얘가 100만. 그래서 만 되고 거기다가 60만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60만 분 했더니 그럼 6, 7에 42잖아. 42, 2이 어디로 갔어? 2. 어차피 여기서도 잘 안 따져줬으니까 42 정도도 대략 이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정도에 해당하는 거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니까 호흡 횟수를 이만큼 구한다. 근데 이것도 대략의 이제 어린 평균이고 여기서 42 쓴다고 해가지고 여기 42, 4.2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엄청 큰일이 나겠냐고. 근데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그지? 이만큼이나 달라지는 건 엄청 큰 문제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어떤 그 가늠, 어림하기 위해서 앞에 한 자리 주고 나머지는 지수 얼마 붙는지 정도 이제 계산하는 데서 만족을 한다. 70년 대신에 80년을 쓰겠다라고 하면 70년일 때 이만큼이잖아요. 70년일 때. 70년일 때 4 곱하기 18승이면 80년일 때는 얼마겠냐? 그냥 이 비례식을 풀면 되는데요. 그럼 8, 4, 32 나누기 7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 1년에 이만큼인 거 선택했고 여기 80년 했고 그래서 80년 동안 몇 분인지가 나왔고 분당 하는 계산을 똑같이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하면은 48에 32 나누기 7. 그래서 대략 5보단 작거든요, 이게. 5보단 작아야 되는데 7, 5, 35. 근데 이런 계산을 하면 어림에서 대략 이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결과를 줄 수 있다. 그
정확한 값을 구해야 되지 않을 목적일 때 이런 계산을 합니다. 이미 유효 숫자를 세서 답을 쓰는 걸 계속 해봤는데 그래도 유효 숫자에 관한 문제가 사칙연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방의 길이, 방을 일단 그려야 되고요. 사각형 방이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12.71이고 너비가 3.46일 때 이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12.71 곱하기 3.46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썼어. 그런데 얘도 지금 근사값, 얘도 근사값, 그럼 얘도 근사값 나와야 되는데 얘가 유효 숫자가 3개밖에 안 되니까 얘가 4개인 게 무의미하죠. 그래서 얘도 3개로 바꾸겠다. 그래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이제 답을 쓸 수 있다. 요건 계산기 쓰면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